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더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우리를 바로 서 있게 하는 몸의 기둥, 바로 허리입니다.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한 통증으로 시작해서 점차 척추가 휘어지거나 영영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척추 질환 환자를 보니까 2015년에 약 800만 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약 920만 명으로 5년 만에 100만 명 넘게 환자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 허리 질환을 이제 호소하시고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건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방법들 찾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서 내 허리는 어떤 질환일까,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실시간으로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회장 열려 있고요. 아침이어서 나는 전화보다는 문자가 좀 편한데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허리 건강을 살펴온 신경외과 전문의 이병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른 시간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TV를 시청하시는 그 시간들이 확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TV 시청을 할 때 좀 바른 자세가 있을까요? 텔레비를 보면 아무래도 바닥이나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는데 TV를 앉을 때 잠깐은 편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뭐에 기대서 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소파 같은 경우는 끄트머리에 앉아서 등에 쭉 활처럼 굽혀서 앉는다든지 바닥에 앉아서도 자꾸 허리가 곧곧하게 서질 않고 자꾸 앞으로 굽어지는 자세는 잠시는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스크 압력이 높아지면서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소파 같은 데 앉을 때나 바닥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끝까지 붙여 앉아서 허벅지하고 등판이 바닥에 닿을 수 있어야 되고 허리에 오목한 부분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만곡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받이 같은 거를 딱 붙여서 바르게 앉는 것이 디스크 압력을 낮추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앉을 때도 너무 높거나 너무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세는 좋지 않아서 보통 10도나 15도 정도를 내려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자나 소파에 앉으실 때는 깊숙하게 좀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 넣어서 앉으시고 텔레비전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기보다는 한 15도 정도 살짝 아래로 떨어뜨리는 그 정도 시선으로 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자세 점검을 해보시면 허리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의 주제는 우리의 노년이라고 하는 그 생활을 가장 좀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허리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지금 병원도 열지 않고 허리가 아파서 밤에 좀 고생하셨던 분들은 내 허리는 왜 이렇게 계속 아플까 좀 궁금하실 텐데 저희에게 전화로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 몸의 그 기둥이라고 불리는 척추 그 구조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척추는 사람 몸이 좌우 대칭이듯이 좌우 대칭을 이루어야 되고요. 척추뼈는 26개의 척추뼈와 23개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을 옆에서 보면 목과 허리는 뒤로 제껴지고 등은 앞으로 굽어져서 S자 커브를 이루어야 되고 정면에서는 좌우 대칭이니까 일직선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척추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 그리고 S자 커브, 그리고 척추뼈와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허리에 병이 생겼다라고 하면 잠을 주무실 때도 사실 뭐 깊게 숙면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걸어 다니실 때도 힘들고, 앉아 있을 때도 아프고, 우리 뭐 모든 생활에 다 고통스럽게 네.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허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걸까요? 허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디스크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신경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근육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허리 통증의 가장 많은 부분은 사실은 근육에 의한 통증입니다. 심각하지 않은 원인이어서 대부분 그냥 좋아지기도 하는데, 뼈나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돼서 생기는 거는 증상도 오래되고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어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환자의 통증을 원인부터 찾아야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진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허리 질환의 원인으로는 평상시 그 갑자기 삐끗해서 생기는 근육 원인도 있지만 네. 이게 만성적으로 잘못된 자세나 습관 때문에 본인이 허리가 점점 더 지속적으로 망가지는 자세가 될 수도 있고, 디스크를 견디려면 이제 등 뒤에 있는 근육이 받쳐줘야 되는데 운동 네. 부족으로 자꾸 체중만 늘고 근육이 감소함으로써 디스크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점점 더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치료, 중간 치료, 큰 치료가 있는데 환자의 병이 낫지도 않는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시간만 길어지면서 척추가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병이나 증상이 나을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못된 습관과 또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근력이 좀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나에게 적절하지 않는 치료를 받아서 오히려 더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근육이 삐끗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갑자기 뭐 근육통이나 아니면 뭐 담이 걸렸다고 하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질환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어떤 경우가 좀 허리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허리 질환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네. 우리가 허리에 묵직한 느낌의 통증, 단순히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묵직한 느낌의 통증이 있거나, 허리병인데도 엉덩이나 다리에도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허리신경, 그 척추 관절 쪽에 생기는 병이 있을 때는 엉덩이나 그 바깥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 다리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허리병이라고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똑바로 눕는 게,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거나 그래서 똑바로 눕는 게 어려워서 옆으로 돌아 누워야 되거나 이런 때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디스크나 인대에 염증이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름 안 쳐진 기계처럼 허리가 뻣뻣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많이 써서 생기는 통증은 저녁에 주로 아프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뻣뻣하면 디스크나 인대에 염증이 생겼구나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허리 동작 중에서 허리를 앞으로 수그리는 것이 디스크 압력을 많이 높이는 동작이니까 허리를 숙였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면 이건 내 몸에 있는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5가지의 자가 진단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체크하면서 나도 허리 질환에 해당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은 되게 신기하네요. 저녁에는 허리를 많이 써서 아프고 아침에는 염증 때문에 아프다. 이 부분은 참 생소한데, 그러면 이제 허리 통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뭐 허리의 병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질환은 허리 디스크 병과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사실 두 질환 중에는 척추관 협착증도 있고 디스크 병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크게 두 양분해서 얘기를 하면,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신경 있는 쪽으로 들어와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사진이 정상적인 척추 신경이 디스크와 유지되고 있는 사진이라면, 오른쪽 사진에서 빨간 부분은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을 누르는 것이죠.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눌리면 주로 허리가 아프지만, 지금 저 사진처럼 척추 관절 뒤쪽이 눌리면 허리 골반이나 다리가 아플 수도 있어서 디스크의 모양이나 위치에 따라서도
증상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협착증인 것 같네요. 협착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병입니다. 그 원인은 원래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그 신경을 막을 수도 있고, 척추 관절증이라고 해서 척추 관절이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Y자처럼 좁아지면서 뼈가 자꾸 안으로 들어와서 디스크가 누르면 앞에서 뒤로 누를 것이고 척추 뼈가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 뒤에서 앞으로 누르는데 결론적으로는 통로가 좁아지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 뭐 보통은 주위에서 허리가 아프시면은 뭐 다 디스크야, 협착증이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두 개 이제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질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증상의 차이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 먼저 볼까요?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의 MRI 사진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MRI 사진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디스크라고 말하는 디스크병,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고 그것이 쭉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저 가운데 동그란 원에 있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협착증 사진인데 디스크도 튀어나왔지만 뒤에 있는 인대나 척추 관절이 밀고 들어와서 전체 통로가 좁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질환의 증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병 차이는 그 밑에 줄에 있는 허리를 앞으로 수그리면 통증이 완화된다. 그러면 척추 관절 압력이 높아서 생기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기 때문에 수그려서 편해지면 협착증이고 수그렸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디스크병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숙였을 때 통증이 완화되면 협착증, 그리고 숙였을 때 더 아파지면은 이거는 가장 디스크다. 대표적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방법도 좀 있더라고요. 그 걸을 때 오래 걸을 수 있는가 아니면 짧게 그렇죠. 걸어야 하는가.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그 통증을 얘기할 때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해서 오래 걷기 어렵습니다. 디스크는 걷는데 크게 장애를 느끼지 않지만 협착증 환자는 오래 걷다 보면 한 5분, 10분 걷으면 가다 쉬어야 되는, 어디 앉아야 되거나 어디 잠깐 서 있어야 증상이 개선되는 환자들은 척추관 협착증인 환자가 많습니다. 걷지 못하고 가다 서다 앉았다 쉬어가는 분들은 협착증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허리 건강에 대해서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데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나의 허리 질환 디스크인가 협착증인가 어느 정도의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됐을까 어떤 치료 받아야 될까 궁금한 내용들 많으실 텐데 저에게 전화 주시면 바로바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과 이제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시청자분의 고민 한번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허리가 그러니까 저녁에 조금만 늦잠을 잔다거나 하면 허리가 엄청 아프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만 걸어 다녀도 허리가 좀 많이 아프고 조금만 숙여도 그냥 쑥쑥 애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조금만 걸으시면 허리가 아프시다고요? 방금 저희가 나눴던 협착증인가 싶은데. 그리고 그 아픈 쪽이 한쪽만 아프신가요? 양쪽이 다 같이 아프신가요? 한쪽만 아파요. 왼쪽. 보통 일반적으로 협착증이라 하면 이제 양쪽 증상이 더 많은데 한쪽만 아픈데 오래 걷기 어렵다 그러면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엑스레이나 모든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한 10년 전인가 저희가 그냥 조금 아팠을 때요. 그때 한번 그 검사를 받아 사진을 찍어보긴 했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60이거든요. 보통 디스크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처음 태어날 때 처음 시작하고 20대 중반이 가장 인생에서 피크가 되고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계속 퇴행, 노화가 돼서 점점 다 닳아지는데 60 정도 되셨고 지금 한 50쯤에 진단을 받으셨으면 그때보다는 지금 조금 더 닳아졌을, 디스크가 더 망가졌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보통
디스크가 뭐가 튀어나와서 누르는 구조적인 압박 증상도 있고 디스크가 네. 닳아서 생기는 증상도 있습니다. 보통 디스크 뭐가 튀어나와서 누르는 거는 누가 네. 봐도 우리가 아는 환자 같은데 디스크가 네. 닳아서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환자들은 꾀병 네.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괜찮다가 어떤 때는 많이 아프다가 네. 뭐 날고기도 네, 해서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은 좀 더 아프기도 하고 일 좀 네. 하면 더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환자가 그 엑스레이상 디스크가 많이 닳아져 있는 건지 뭐 네. 튀어나오는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증상으로는 협착증 증상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보통 뭐 단계별로 있는데 뭐 좀 네. 비교적 낮은 단계의 치료로서 호전이 되시면 그 정도로 해서 유지하시고 안 되면 자꾸 조금씩 더 큰 치료로 가서 증상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협착증을 선생님 그럼 수술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그 치료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비교적 초기면은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비수술 네.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이제 뼈가 많이 밀려 들어와서 신경 통로가 반 이상 좁아져 있거나 그러면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도 그냥 두꺼워진 인대나 뼈를 깎아만 내는 수술도 있고 디스크가 닳아져서 디스크를 교체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치료도 있어서 그 이상은 이제 검사를 받아보셔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네. 더 진행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한쪽만 통증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와 협착증이 동반돼서 지금 있는 가능성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로 단계를 조금 올리면서 치료를 받는 부분을 권유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좀 허리가 아프다, 아니면 뭐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 부분이 아픈데 뭐 걷기가 힘들다, 요즘 자는데 좀 통증이 심하다, 이런 허리와 관련된 통증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단에 번호가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와 문자로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좀 여쭤볼 텐데 허리에 병이 생기면 그 다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빠져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목, 등, 허리 다 부위마다 신경이 가는 길이 달라서 주로 오늘은 허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허리 제일 많이 움직이고 제일 많이 탈이 나는 게 이제 허리 4, 5번 디스크 사이가 제일 많이 나는데 그런 거면 엉치에서 다리, 종아리, 발목 이런 식으로 신경줄 따라서 쭉 병이 생기고 증상도 그 증상 따라서 생기는 거죠. 그게 뭐 통증이 있어도 이게 근육 따라 아프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신경줄 따라서 아프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 방사통, 이게 허리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이 생기고 그거는 이제 아픔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저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마비, 운동 마비로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증에 관련된 증상들이 좀 더 빨리 나오고 마비 신경들이 좀 더 늦게 나오고 회복은 운동 마비가 제일 늦게 회복이 되니까 그 의사들은 다리에 힘이 안 와요, 발목이 안 올라가요, 발가락이 안 움직여 이런 거에 더 중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뭐 감각 저하나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는 부분은 좀 심각해서 환자가 자각을 빨리 할 것 같은데 통증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내가 요즘 다리가 아픈가 보다 그렇죠. 마사지 이제 받고 아프다고 하는데 이게 근육 따라 딱 특정 부위, 뭐 허벅지만 아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쭉 이게 신경줄 가는 대로 4번, 5번이면 종아리 발목 따라 아프다, 엄지 발가락만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신경줄 따라 아프면 이거는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아프신 분들 많으실 텐데 허벅지부터 쭉 엉덩이부터 이렇게 뭔가 그 라인에 따라서 내가 쭉 아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에 이제 병이 생기면 우리가 가장 좀 두려워하는 게 병원 가면은 수술하라고 하더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치료 단계는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생각보다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아도 수술하는 환자의 퍼센트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척추 환자의 치료 단계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평상시에는 본인이 조심하고 근육 강화하는 거죠. 맨 밑에 예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통증이 있을 때 보존적인 치료 중에서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쉬고 하는 이런 가장 1단계적인 치료.
그다음에 그거로 안 되면 신경 차단도, 신경 주사라고 그러죠. 신경 차단 주사를 많이 맞으시고, 그거로도 좋기는 좋은데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비수술 치료는 시술로 가는 거고, 이런 치료에 효과가 없으면 마지막 단계에서 수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구조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밑에 단계의 치료에서 호전이 되는 거고, 저 윗단계인 수술까지 가는 환자의 퍼센트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해야 빨리 낫고 저 끝단계 치료까지 안 갈 수 있는 겁니다. 수술을 미루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앞단의 치료들을 조금 더 빠르게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내가 다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비수술적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시술에 가장 요즘 제일 많이 시행되는 게 경막의 신경 감압술 또는 뭐 유착 박리술이라고도 하는데, 꼬리뼈로 관을 넣는 거죠. 예, 그런데 관이 올라가면서 우리 엑스레이를 보면서 신경줄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자동차 생각하시면 자동차의 와이퍼처럼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신경에 늘러붙는, 공간 자체가 이렇게 좁아지면 거미줄처럼 신경이 늘러붙는 유착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카테터 관을 통해서 쭉 우리가 병변 MRI로 확인된 부위까지 쭉 올려서 물리적으로 한번 띄워준 다음에 신경 없애는 약, 늘러붙은 거 녹이고 다시 늘러붙지 않게 하는 이런 약들을 종합적으로 섞어서, 그 약물을 섞는 거를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술을 한 2종류 섞는 거를 칵테일을 하듯이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목적의 약물들을 섞어서 그 병변이 있는 부위에 뿌려주는 것이 경막의 신경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변이 있는 곳에 카테터가 들어가서 거기다 약물을 뿌려준다. 지금 이제 보니까는 뭐 당일 시술 일상생활 가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뭐 국소 마취, 바늘 들어가는 자리 피부만 마취를 하고 시술 시간도 뭐 비교적 짧아서 20분 이내에 다 끝나기 때문에 뭐 수혈을 당연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경 주사보다 좀 더 세게 맞는 치료이기 때문에 뭐 당일 시술하고 당일 다 하던 거 다 가능한 거죠. 하던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비수술적인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요거 갖고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풍선 감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신경이 좁아진 부위에 좀 관이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데 관이 조금 더 굵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풍선이 내재돼 있고 그 안에다가 그 소금물, 셀라인으로 팽창을 시켜서 풍선처럼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신경 좁아진 부분을 좀 넓혀주는 거죠. 근데 환자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게 풍선이 들어가서 넓혀준다고 그러니까 좁아진 디스크 주저앉은 걸 넓히는 건 아니고 신경 통로 안에서 연부 조직, 인대나 늘러붙은 조직들을 띄워주는 역할을 풍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눌러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누르지 않도록 풍선이 자꾸 이제 늘러붙어 있는 걸 띄워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인대 같은 게 자꾸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걸, 인대 같은 거는 풍선으로 넓혀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로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는 게 풍선 확장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막의 신경 감압술이 조금 더 간단한 방법, 그리고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척추관 풍선 확장술을 행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또 뭐 수술이 조금 싫더라도 또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실까요? 환자분 증상들이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뭐 비수술 치료를 이것저것 시도를 해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되거나 일상생활에 많이 힘들거나 그다음에 운동마비가 오거나 척추 환자들 중에서 제일 급한 게 이제 마미증후군이라고 해서 대소변 기능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상 때는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통증이 심하고 지금 증상이 뭐 수술이 필요로 하는 분들은 사실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수술이라고 하니까는 그냥 기피하는 분들 많으셔서 그 수술에 대해서 보통 일반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와 진실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 수술은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조건 안 하고 그냥 버티면 좋아진다. 그런데 수술한 사람과 수술 안 한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5년 뒤는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내가 이 통증을 안고 가는 만큼 불편하지 않으면 하는 거고 5년간 내가 참기 불편하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물리치료나 운동하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병이 아주 심하다고 그러면 물리치료를 해도 운동을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아프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척추 수술은 사실 망가지고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는 거죠. 우리가 척추 수술에서 뼈를 깎았는데 뼈를 깎고 나면 허리는 당연히 약한 부분이 생기는 거고 디스크가 없어졌는데 다시 안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본인이 노력해서 근육을 강화해야 원래 건강한 자기 척추의 몸에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3분의 1이라면 환자가 하고 나서도 재활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도 근육 강화나 이런 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사가 수술은 해줄 수 있지만 근육을 키워줄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술이 끝이 아니고 척추 치료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수술이 끝났으면 의사가 할 건 끝났고 이제 환자 본인이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통증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둘이서 의사와 환자가 협업을 해야지 누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술을 하고 나면 또 수술을 해야 된다더라, 또 해야 된다더라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결국에는 그 뒤에 이제 내가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관리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애 낳고 나서 산후조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수술 후 조리도 척추는 반드시 따라가야 할 그 필수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 추후에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협착증 환자들 가운데서 척추 수술을 받게 되는 그 빈도가 좀 어느 정도나 될까 궁금한데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정도 될까요? 그 뭐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하는 경우는 보통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조기에 진단을 받으면 10%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치료를 하는 게 병을 키우는 것보다는 조기에 치료를 함으로써 그리고 근육 강화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 수술을 늦추든지 아니면 수술할 일을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겠고요. 그리고 무조건 수술을 피하다 보면 점점 더 시기가 늦어서 작게 할 거를 크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전문가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뭐 노년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의 전반적으로 나의 하루의 생활을 위협하는 그 허리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허리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다리, 발까지 해서 쭉 뭐 이렇게 아프시다든지 혹시 허리에 내가 협착증이나 디스크 둘 중에 어떤 걸까 뭐 궁금하시다든지 수술을 하셨는데도 그 뒤에 아프시다든지 사실 굉장히 다양한 통증들이 좀 따라오는데 궁금한 부분 바로바로 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규 원장님께서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해주시니까요. 저희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술법들, 뭐 치료법들 궁금하실 텐데 기존의 수술법이 아니라 이 허리를 좀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일까요? 그 척추 수술 기술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엔 맨눈으로 크게 째던 것들을 현미경 수술을 하고 현미경 수술도 조그만 통으로 하는 수술법이 나오다가 이제 내시경 수술도 나왔죠. 근데 초창기 내시경보다는 요즘 하는 내시경 수술은 훨씬 더 여러 종류의 질환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터져 나온 디스크만 제거하던 것이 점점 더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술기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내시경으로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척추 수술과 요즘 하는 내시경 수술, 단방향, 양방향 두 가지 종류의 내시경 수술과 비교를 해보면 그 맨눈으로 하던 수술은 4cm 정도 절개하던 거를 그냥 한 0.7cm, 1cm가 안 되는 길이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많이 째니까 근육이나 정상적인 인대 손상이 좀 컸었는데 조그맣게 구멍만 뚫어보다 보니까 손상도 거의 없고 당연히 출혈도 적고 입원 기간도 점점 더 짧아지는 것이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방향과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단방향 척추 내시경술부터 설명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방향 내시경 수술은 과거에는 이제 옆구리 쪽에서 들어가는 쪽이었고 요즘은 점점 더 이제 척추 뒤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하는 수술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관만 들어가서 관 안에 카메라도 있고 수술 기구도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장치들이 다 있어서 네. 그 7mm죠. 0.7cm 정도로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건 아니고 요즘은 기구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과거에 했던 뼈도 제거하고 와. 인대, 디스크 같이 다 제거할 수 있어서 정상 조직을 보존하고 근육이나 뼈 손상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빠른 회복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치료법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척추 사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진과 네. 함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시면 저건 그 보통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병에 해당하는 내시경 수술을 받은 거고요. 튀어나온 디스크가 많이 도망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는 단방향 디스크 수술을 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거는 옆구리로 들어가서 디스크 제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사진이 나와 있는 사진을 거군요. 들어가는 삽입 과정인가요? 그 옆구리로 들어가서 신경 튀어나온 부분,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에 내시경이 들어가서 신경이 좀 빨갛게 보이는 게 신경입니다. 그 밑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디스크고 그래서 이 바로 뭐 우리가 뭐 현미경으로 보는 거나 저 모니터로 보는 거나 다 병변을 보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보고 하는 수술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왼쪽으로 5번 허리와 1번 꼬리뼈 사이에 있었던 52세 여자고 네. 6개월 전부터 여자들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명절에 전 붙이는 거잖아요. 전 붙이다가 허리 아파서 아이고. 사진 찍었더니 디스크 병이 생겼고 저런 거를 그 디스크를 제거를 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네. 나와 있네요. 그거는 내시경으로 디스크가 꺼내져 나오는 사진이고 저 하얗게 나오는 게 그렇죠. 지금 디스크입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저 동그라미 안에 좌측에 디스크가 있던 것이 오른쪽에는 튀어나온 검은 부분이 제거돼서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와, 디스크를 이렇게 진짜 바로 그 하얀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전을 붙이시다가 너무 좀 슬픈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단방향의 척추 내시경술을 좀 지금 시술을 받으셨고 그러면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도 한번 좀 볼까요? 단방향이 아무래도 이제 한쪽으로 들어가면서 협착증 치료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개발된 방법이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시술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활발하게 돼서 수술 기구나 수술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뚫어서 점점 더 옆구리에서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이 수술은 가운데 쪽에서 협착증을 동반하면서 과거에는 단방향은 좀 더 디스크 탈출에 특화된 치료법이라면 이 치료법은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 등 모든 다양한 질환에 이용이 가능해서 과거에 교과서라고 했던 현미경 수술과 거의 동등한 적응증을 갖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방향은 디스크 탈출이 많이 도망가지 않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경우만 하던 건데 지금 저 환자처럼 디스크가 탈출돼서 위로 많이 올라가서 마비가 있었던 거,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협착증도 동반돼 있는 것들도 같이 수술을 하면서 협착증과 디스크를 같이 제거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적응증이 넓어진 내시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양방. 그러면 이 양방향의 사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진 보여주시면 환자분은 63세 남자로 택시기사였고 6개월 전부터 계속 왼쪽으로
점점 증상이 생겼는데 그 MRI 보시면 지금 저 위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가운데 허리신경이 아니라 척추관절 뒤가 있는 신경공입니다. 디스크가 닳아지면 신경공이 좁아져 있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사진의 동그라미 보면 그 앞뒤 디스크 있는 부위와 척추관절 사이가 되게 좁아져 있는 것이고 허리신경이 다리신경으로 쭉 빠져나가야 되는 통로가 좁아져 있는 거죠. 옆구리가 좁아져 있고 디스크가 닳아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시경으로 드릴러 이 통로를 넓게 갈아서 통로가 넓어진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거기 뼈를 갈아줘서 그 좌측 사진 보면 인대와 자라나온 뼈들이 덮어져 있는 거고 오른쪽 사진 보면 그것들을 다 압박을 제거를 해서 신경 통로가 신경이 잘 내려가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양방향 그 내시경의 그 치료 방법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사례와 함께 저희가 더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50대 여성분이 단방향 그리고 지금 60대 남성분께서 양방향으로 치료를 받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효과의 치료 사례나 뭐 효과는 좀 다를 수 있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허리나 다리 그리고 엉치 뭐 이런 통증들이 있어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바로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의 고민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빠르게 좀 한 분 연결을 해서 어떤 고민인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협착증이 좀 심하다고 한 달 전에 그 일산 백병원에서 네, 병원명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증상만 일단 알려주세요. 네네, CT 찍었는데 협착이 좀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을 좀 먹어도 안 나서 그냥 누구 소개로 동네 병원 가서 그 일주일에 2번씩 신경주사를 8번 맞았거든요. 네. 근데 다리 쑤시는 건 낫는데 그 다리 저리는 게 좀 하루 종일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좋은 보완 대책이 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어요. 네. 그러면은 네. 원장님과 연결을 해드려 볼 테니까 한번 상담을 나눠보세요. 지금 이제 신경주사를 네. 8번 맞으셨고 약을 드셨는데 저림 증상이 하루 종일 있으시다. 네. 네네. 그 통증 중에서도 아픈 거는 좀 더 회복이 빠르고 저림이나 네. 운동마비는 회복이 더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지금 본인이 치료하신 것 중에서 신경주사는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이 8번 맞았으면 좀 더 이제 약물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생기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신경주사는 더 안 맞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보통 네네. 통상적으로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1년에 서너 번 갖고 통증 조절을 용으로 쓰는데 8번이면 횟수가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거로 안 되면 좀 더 센 치료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네. 단순히 통증은 줄어서 저림만 문제다 그러면 네. 저린 걸 덜해주는 약물 치료를 좀 꾸준히 받아보시고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버텨보면서 호전 여부를 보여야 되고 근데 뭐 시간이 지나도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좀 더 센 치료, 아까 말씀드린 시술이나 수술적인 네. 치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신경주사 맞았는데 좀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데 그럴 수가 있는 건가 이게요? 신경주사는 사실 반나절이면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네.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 맞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골다공증도 생길 수도 있고 인대가 다 흐물흐물해져서 허리가 약해질 수도 있어서 나름 부작용이 있는 치료니까 너무 횟수를 많이 맞는 거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10번을 맞아야 하는 거에 기운이 없고 제가 어지러워서 일단 그만 맞는다고 중단시켰거든요. 네. 제가. 지금은 네네. 더는 안 맞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혹시 그 신경주사가 아니라 저리는 것에 도움을 주는 주사를 맞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주사예요? 약물입니다. 약물. 예, 약물 치료. 그럼 이거 이제 병원에 한번 문의를 네.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경주사를 계속해서 많이 맞는 것은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골다공증이나 뭐 허리가 약해질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내가
지금 나이는 83살인데요. 네. 허리가 아파서 통증이 있어서 이제 주사를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통증은 없는데 걸어대기를 못해요. 허리가 아파서. 약을 드시는데 통증은 지금 없어지셨는데 걸어 다니시기가 힘드시다고요? 예, 허리가.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 달 전부터 그 왼쪽이요. 네. 엄지 손가락하고 그 두자하고 가운데 손가락하고 절절절절 해고는 저림이 피순환이 안 된 것 같이 절절절절절해요. 그래갖고 밑에 허리 그 밑에 엉바지가 있어 못을 기간 것 벌거지가 기간 것 같이 막 섬섬섬섬 못이 기간 것 같이 꼭 그래요.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으시고 그럼 원장님께 연결을 해드려 볼게요. 한번 어떤 증상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원장님 지금 어떤 증상일까요? 한꺼번에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게 한 5분 정도는 걸으실 수 있으세요? 5분도 못 걸어요. 그러면 못 걸고 통증은 그냥 이제 약을 먹으니까 통증은 없으시다고 들었고 통증은 없어졌는데 걸어대기를 못한디. 그러면 지금 지팡이나 유모차 같은 거에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이 걸을 수 있어요. 꺾고 대기면은 이제 꺾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왼쪽이요. 왼지 손가락하고 두자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그 허리병 때문에 손가락 증상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원인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허리병이면 허리 밑으로 증상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는 협착증은 있으신데 이게 단순히 디스크가 삭아서 생기는 협착증인지 근육이 약해서 허리가 굽는 병하고 같이 있는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머니 여기 왼쪽 저는 궁금한 것이 허리 걸은 것은 이제 유모차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왼쪽이 그 어깨로 인해서 그 엉바지를 해서 절절절절 무엇이 기근 것 같이. 네, 시청자님 이제 저희가 우선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원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허리 위쪽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금 질환은 허리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의 답변을 먼저 쭉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어머니는 디스크만 상한 게 아니라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는 허리 근육에도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시작은 반듯한데 가다가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는 분들은 보통 여자분들은 주방에서 일을 할 때 가만히 서서 못하고 배를 이렇게 기대거나 여기 왼쪽 팔꿈치를 기대서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기대서 하거나 왼쪽 팔꿈치에 굳은 살이 배겨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서 그거는 MRI 찍어서 등 근육이 섬유화되어 있는지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디스크나 뼈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수술이나 주사나 이런 치료 방법이 비교적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근육이 약한 거는 본인이 근육을 또 강화해야 되는 거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육이 약하다 그러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똑같은 치료를 해도 우리가 이제 뼈나 디스크가 문제가 있으면 8, 90점은 맞는데 근육이 약해져 있으면 예상 만족도가 한 70점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근육도 강화를 하는 것도 한 가지 치료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근육 강화를 열심히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허리가 굽어져서 백가죽이 찢어지게 아프거나 숨이 가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쪼그려서 일하는 거 덜하게 하고 근육은 계속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 몸에 근육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협착증도 있으시지만 이 부분도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 등의 근육의 섬유화 등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병원에 가셔서 등의 근육도 MRI로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분의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디가 좀 불편하실까요? 이렇게 허리가요. 자꾸 앞으로 굽어져서 걸으면은 앞으로 굽어져서 걷다가 조금 쉬었다가 가야 되고 계속 걸어가지를 못해요. 병원에는 혹시 가보셨을까요? 병원에 많이 가봤죠. 병원에 가면 수술하라는 데도 있고요. 네. 또 그냥 한약
그런 데 가서는 침만 맞고 그랬어요. 공침이라고 침을 여러 번 맞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시는 거죠? 네, 별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뭐 듣기로는 지금 협착증이신가 싶은데. 네, 협착증. 아까 바로 전에 연락하신 분하고 증상이 비슷한데 보통 디스크나 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육이 약해서 허리가 자꾸 굽어져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허리가 자꾸 굽어져요. 예, 굽어지는 거는 근육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근육이 붙는 병을 요부변성 후만증이라고 해서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는 꼽주형 변화가 생기는 병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복잡해서 오늘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협착이래요. 그래서 요즘은 요부변성 후만증은 단기간 내 근육이 늘지는 않으니까 연세가 드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병이라서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으니까 보통 디스크나 협착이 심한 부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근육 강화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청자님도 앞에 시청자님과 좀 비슷한데 요구변성 후만증이라고 하셨나요? 어머님들 보면 이렇게 좀 허리 굽어서 허리 아프신 분들 많으신데 이 부분은 꼭 근육을 좀 동반해서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근육 강화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걷기 같은 거 좀 하시면 좋을까요? 네, 걷는 게 편하기는 한데 이제 심부 근육을 강화하는 데는 조금 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뭐 아쿠아나 필라테스나 뭐 이런 것들도 동반하시고 아니면 PT 하는 데 가서 이제 척추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심부 근육을. 그래서 코어 근육 강화하는 운동을 따로 좀 첨가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육과 그 운동이 그냥 뭐 걸어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보다는 내가 질환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운동 치료를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예. 허리가 아파가지고서 사방 돌아다니고 뭐 헬스도 안 났고. 네, 다리 끄덕 내려와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허리와 다리가 다 통증이 있으시고 병원에서 혹시 치료는 받아보셨어요? 예. 어떤 치료 받아보셨나요? 허리 뭐 협착증 뭐 디스크라는 그런 병이라는데. 네. 뭐 사방 돌아다녀가지고도 뭐 시술도 해보고 했는데도 안 낫고 그래서 뭐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망상거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선 이제 지금 시술도 받으셨고 한데 계속 통증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네요. 원장님 이제 이분은 어떤 단계로 좀 가야 될까요? 이게 안 낫는 치료를 계속 하시면 더 만성이 됩니다. 보통 신경주사를 우리가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을 하려면 최소 한 달은 증상 개선이 좀 돼야 되고 시술이라는 거를 했을 때 우리가 증상 개선이 6개월은 돼야 치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가 안 되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듯하고 그거 갖고 안 나면 좀 더 상위 치료, 수술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수술도 깎아내는 치료를 할 거냐, 보강하는 나사 고정해서 보강하는 치료를 할 거냐, 그 병변도 한 마디냐 두 마디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겠죠. 근육도 안 좋은데 수술이 너무 커버리면 환자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수술이라는 게 마디를 하나 할 때, 두 개 할 때, 마디가 하나씩 늘 때마다 예상 만족도는 한 평균 7점 정도가 떨어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여러 마디 할 수 있는 상황이 환자 몸 컨디션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사진만 좋아지고 환자는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판단을 해서 그리고 환자가 하시는 일의 강도도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시술을 많이들 받으시는데 시술을 받고 나서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내가 편해야지 그 시술 효과가 있는 거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좀 상담을 통해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전화상으로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인 그 부분이 있습니다. 꼭 전문의와 대면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장님과 척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지만 이제 전화가 많이 와서 다 전해드리지를 못했어요. 시청자분들을 위한 당부 말씀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척추 수술이 치료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구조를 좋게 만들었으면 점점 더 생활하면서 더 닳아지고 망가지는 게 척추입니다. 디스크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20대 이후부터는 계속 퇴행되고 닳아지고 망가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약한 거를 근육이 보강을 해주면 증상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보강이 안 되면 점점 더 약해지는 거로 가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작업의 한계치가 자꾸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운동하시고 바른 자세 유지하셔야 통증 없는 척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건강하게 이제 100세 시대를 즐기기 위해서 근육과 허리 건강 관리 꾸준하게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주치의 365 저희는 다음 주말 또 오전 8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